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자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0.3% 정도 코스피 지수 상승세인데 여기서 지금 상승폭 빠르게 키우고 있는 종목이 삼성물산이네요. 지금 6%, 7% 정도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보다는 종목별 지금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부터 살펴보지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호가는 상당히 반반입니다. 좋은 종목이 있고 나쁜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약세는 자동차 쪽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아차도 하락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주들이 좀 좋지 못하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2차 전지류들은 그래도 개별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에코프로를 제외한다라면 나머지는 좀 탄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장 주도는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 SDS, 삼성 SDI까지 해서 오늘 삼성전기 모두 삼성그룹주들입니다. 삼성그룹주들이 강하게 오르니까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LG그룹주들도 그동안에 좀 강세를 좀 뒤로하고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속에서 LG전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정유화학 섹터들 소폭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소폭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 오늘도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 속에서 한미사이언스와 함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인트론바이오도 다시 한번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마크로진까지 계속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은 순환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섹터주들도 아무래를 비롯해서 한국콜마 등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엔터 쪽 섹터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프리카TV, 그다음에 FNC 엔터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좀 하락이 있었던 호텔신라도 오늘 삼성그룹주들과 함께 강하게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면세점 관련해서 그동안 좀 조정이 깊었었던 두산도 오늘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영화 개봉과 맞춰서 쇼박스가 오늘 좀 강세인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종목별 반등 장세다라고 오늘은 좀 시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르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이 삼성물산 지금 한 6% 정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 증권가의 또 호평도 있습니다. 오늘 20일선 또 돌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다만 윗꼬리는 살짝 좀 달려있네요. 자, 이 종목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이슈, 그다음에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과 같은 그런 바이오주들에 대한 가치를 좀 재평가한다, 이런 얘기들 좀 리포트로 나오면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그렇죠. 지수가 너무 급등하지 못하도록 현대차그룹주를 눌러놓고 오늘은 또 삼성그룹주들을 띄우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주 내내는 좀 삼성그룹주들이 좀 많이 약했었는데 오늘 좀 강한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금 바닥권 흐름이 나오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물산도 15만 원대 좀 강하게 좀 안착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차트상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지난번 급락 이후에 13만 원대, 14만 원대 이러면서 저점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16만 원 위까지 강하게 돌파가 좀 나타나 주어야지만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대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락 추세대의 하단 부분에 있다. 그다음에 상단 부분 쪽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16만 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앞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 14만 2천 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홀딩하시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 오늘 4% 넘는 상승세, 이 코스피 200에서 상당히 좀 두드러진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돼서 리스크 해소로 전문가들은 좀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네, 인도네시아랑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가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상당히 좀 급등하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10월 달에 한번 6만 6천 원대까지 빠졌던 이후로는 꾸준히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9만 3천 원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8만 4천 원대까지 기술적인 조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조정의 바닥권대인 8만 4천 원을 보유하신 분들은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긍정적인 면을 좀 봐주시고 단기적으로 9만 원대 강하게 돌파한다라면 추가적인 흐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좀 홀딩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NC의 엔터가 뭐 중국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금 11%나 오르고요. 쇼박스도 내부자들 흥행에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요즘 뭐 전성시대라고 하던데요. 지금 3%가량의 주가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같이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엔터 쪽의 흐름 나타나고 있죠. FNC 엔터도 중국입니다. 사실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수주받거나 아니면 투자받거나 이런 기업들 상당히 좀 강세인데요. FNC 엔터도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윗꼬리가 상당히 좀 윗꼬리라기보다 시가 이퀄 최고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가를 계속 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 동반된 상태였기 때문에 28,000원 부근의 저항대에 저항이 막혀있는 모습인데요. FNC 엔터도 일단은 갭상승을 한 만큼 일단 한 24,000원 정도를 마지노선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저점권을 다시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가 추가적인 반등에 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크게 시장에 있어서 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호재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이 호재를 계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으로 25,000원대를 잘 유지한다라면은 하루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더 보시면서 고점 돌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장 초반에 일단 뭐 매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익실현이 필요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오늘 저점 기준으로 홀딩하시고요. 쇼박스도 내부자들 흥행 기대감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주가를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8,000원대 좀 저항이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쇼박스 같은 경우도 한 7,7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홀딩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는데요. 뭐 MBC 같은 경우 마리텔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접속이 안 될 정도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인데 아프리카 TV도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 워낙 많이 빠졌죠. 거의 4만 원대부터 2만 원 초반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다라는 관점에서 28,000원 부근까지 정도의 일단 기술적인 상승만 유효하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신 EDP가 지금 9% 정도의 상승, 상하 프론테크도 6% 넘게 오르고 에코프로도 한 5%의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쪽도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해당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점을 찍고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 초반 이후에 계속 재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계속 2차 전지 쪽 섹터를 견인시켰던 PNE솔루션, ENF테크도 다 조정 들어가고 에코프로만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신 EDP도 장 초반 고점 찍은 이후에 다시 되밀려서 일단 시가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특히 뭐 중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전기차를 늘린다고 얘기가 나왔고 쿠팡 같은 경우도 모든 배달차를 뭐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뭐 정부에다가 뭐 인프라 투자를 뭐 촉구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인프라가 빨리 깔리긴 사실 좀 어렵죠. 전기차는 또 속도도 제한이 있고요. 큰 도로 쪽으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 여건상. 그래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뭐 배달차를 다 하겠다라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전기차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계속적으로 좀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테마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단기적인 고점권이 어느 정도 좀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목을 기다려보시는 게 전기차 투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제는 내리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그 하락 종목이 바로 이 자동차 관련된 그 종목군들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오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2% 넘게 내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각각 2% 이상의 하락, 현대차도 한 1% 정도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환율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율 오늘도 5원 30전 빠져 있습니다. 1156원 40전입니다. 최근에 1170원 넘어섰던 환율 계속적으로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환율에서 가장 안 좋은 종목이 바로 현대차 그룹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반등하기 전까지는 좀 현대차 그룹주들 조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탄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 환율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환율이 1150원대에서 확실하게 좀 안착이 되고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이후에 확실한 뭐 흐름만 다시 또 생긴다라면 일단 저점 매수로 임하셔서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중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기아차 급락 이후에 53,000원대에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낙폭이 좀 컸었는데요. 60일선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아차도 오늘의 저점 다시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을 좀 눌림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 그룹주들은 환율
꼭 체크해 보시고 접근하신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다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